가설을 어떻게 검증하는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여러분, 어, 여기 샘플로 볼게요. 콜라의 단맛이 주느냐, 한 달 있다가 주느냐, 이제 이것을 테스트하고 싶대요. 그래서 10명의 테스트 감별사를 데리고 한 달 있다가 이 맛이 줄었는지에 대해서 예, 테스트를 해보려고 했어요. 그랬을 때 가설은 어, 줄었냐, 덜 달게 됐냐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덜 달게 된 것을 찾아내려고 하다 보니까 차이가 없는 것을 기준으로 삼아서 네, 덜 단 거가 일어나는 확률, 그것을 보려고 하는 겁니다. 네, 보시면, 그래서 차이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0가설로 놓고요. 네, 그래서 0가설이 차이가 없어요. 다시, 네, 0가설은 차이가 없다라고 두는 거고, 그러면 단맛이 죽다. 그래서 덜 달다 이제 이런 말로 네, 그 대립가설을 두는 건데요. 우리가 가장 신경 써야 되는 것은 영가설. 오케이? 그래서 차이가 없다라는 것을 accept 하거나 네, 차이가 없다는 것을 reject 하거나 이제 둘 중에 할 것을 이제 테스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은 영가설로 봅니다. 그러면 양의 수는 이 사람들이 덜 단다한 것을 양의 수로 표시한 거예요. 그래서 양의 수가 지금 덜 단 것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를 한번 볼게요. 보시면 지금 이미 알고 있는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그 시그마 모 집단의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은 이미 알고 있어요. 사람마다 차이가 1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서 그것을 가지고 10명의 샘플로 스퀘어 루트 씌운 거. 이것은 기본적인 샘플 Y의 민의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이에요. 요거가 지금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오브 Y 바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위치를 한번 보시면은요, 0.36에 해당하는, 네, 그 수치가, 네, 여기 있죠? 네, 0.36에 해당하는 수치의 위치가 여기쯤 됐어요. 네. 이 안에 일어나는 확률이, 차이가 없다라는 것이, 일어날 확률을 보여주는데, 네. 그러니까 차이가 없다라는 확률이 일어날, 네. 확률. 그 다음에 차이가 없다라는 것을 리젝트 할 확률. 네. 그런 것을 보시면 여기에 값이 요 값에 가까울수록 즉 y 0.3이라고 되어 있는 위치가 요 값에 가까울수록 네, 차이가 없다라는 연가설을 서포트합니다. 이해되시죠? 네,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위치가 멀리 있다라고 했을 때 그것은 차이가 없다라는 것을 서포트하기에는 너무 희박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셔야 될 부분은 어디에 가깝게 있느냐, 즉 우리가 테스트하고자 하는 부분에 가까운가, 먼 건가, 이제 우선은 그 거리를 잘 살펴보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P값이라는 것을 구하러 가봅시다. P값은 그 0가설을, 즉 0가설을 지금 테스트하기 위한 네, 확률인데 한번 보시면은요. 지금 얼터너티브 하이포테시스라고 하는 것은
영가설을 우리가 그 차이가 없다라고 했을 때 한쪽으로 치우친 거 지금 이렇게 쓴 거고요. 나중에 보시면 는으로도 쓰고 이렇게 네, 네, 다르다. 같지 않다. 이렇게도 씁니다. 그래서 그 널 하이퍼시스를 먼저 생각을 하시는 게 더 중요해요. 그리고 이게 한쪽인지 양쪽인지 그것만 보시면 돼요. 여러분이 보셔야 되는 거는 연가설을 먼저 보시고요. 이게 한쪽인지 아니면은 양쪽인지. 네, 그것만 보시면 됩니다. 저 p-value를 얘기하겠어요. p 값이라고 한 건 by definition 밖쪽의 확률을 말합니다. 이해되시죠? 네. 이 일이 어떤 널 하이포테시스라고 하는 일이 있어요. 그 사건이 true라고 했을 때 어떤 지점보다 더 익스트림한 것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p-value라고 한다. 그 익스트림한 요 면적 또 요 면적의 네, 그 값을 p-value라고 합니다. p-value는 여기 바깥쪽 네, 어떤 지점부터 익스트림하게 네, 더 익스트림하게 나올 확률 그것을 얘기합니다. 즉 영가설이 일어날 확률이 희박하다라는 확률. 그쵸? 그 확률이 즉 영가설을 지지할 수 없다. 요 부분을 보여준다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이 부분을 5%라고 약속하다. 5%라고 약속하는 5% 미만이라고 약속했을 때 영가설을 지지할 수 없다. 이해되시나요? 네. 영가설이 일어날 확률이 5% 미만이다. 그래서 영가설을 지지할 수 없다. 그것을 p-value로 표시합니다. 네. 이해되시겠죠? p-value는 probability인데 일어날 확률인데 즉 H, 즉 hypothesis 0, 영가설이 true라고 어슴하면서 값을 구해보니까 그것보다 더 익스트림하게 일어날 확률, 네, 요거 보시면 됩니다. p-value 이해되시죠? 네, 좋습니다. 여기까지 p-value 같이 합친 거예요. 네. 그러면 다음 장 다시 그 콜라 얘기로 돌아가서 콜라는 단츠, 그러니까 한쪽이었어요. 한쪽으로. 단맛을 잃는다. 같지 않다가 아니라 단맛을 잃어버린다라고 해서 한쪽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영가설이 일어날 확률을 보니까 17%래요. 그 값은 어떻게 구했냐? 여기 위치라는 거예요. 요 위치에서 값을 구해보니까 우리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시그마 1이었죠. 네, 그 1값을 이용해서 Z 쓴 거예요. 이거는 나중에 우리가 그 Z 값을 가지고 또 얘기해 볼게요. 네, 그랬을 때 여기 값이 주어졌네요. 여기는 p-value를 주어진 걸 보니까 17%. 5% 미만이어야 영가설이 일어날 확률이 5% 미만이어야 채택할 수가 없는데 얘는 5% 미만보다는 크잖아요. 그쵸? 5%보다 크니까 영가설을 서포트하는 거예요. accept. 네. accept 영가설. 이해되셨죠? 네. 좋아요. 7%는 영가설이 일어날 확률이 이게 17% 정도인데 17%를 희박하다라고 말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by chance
우연으로 일어날 확률이 5% 미만인 것을 찾는 거예요. 여기는 우연으로 일어날 확률. 네. 우연으로 일어날 확률이라고 얘기할까 봐요. 네. 그래서 우연으로 연가설이 일어날 확률. 네. 우연으로. 네. by chance. 우연으로 일어날 확률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Z를 다시 한번 볼게요. 네. 통계량이라고 부른 이제 여기는 원샘플 D 스태티스틱이라고 부르는데요. 그 위치가 얼마나 떨어져 있느냐, 즉 내가 테스트하고자 하는 위치, 연가설에 보여주는 위치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느냐를 보여주는 건데요. 이것은 Y 바에서 우리 기준점이 되는 점을 빼고 그 다음에 거리, 즉 Y바의 스탠다드 디비에이션만큼 나눈 거, 거리만큼 나눈 수가 이제 그 Z의 통계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값을 이용해서 우리가 일어날 확률을 이제 구할 수가 있게 돼요. 한 번 더 그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요, 다른 예를 가지고 보시는데요. 지금 널 하이포테시스가 128과 차이가 없다. 즉 128이다 이 말은 차이가 없다라고 연가설을 놓고요. 그 다음에 얼터너티브로는 차이가 있다. 128과 다르다라고 두는 이거는 여기 시그마가 15로 주어져 있어요. 1이 아니에요. 아무 때나 막 그 쓰면 안 되고요. 주어진 그 숫자를 이용해서 쓰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 시그마가 주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나중에 S라는 거 우리가 썼던 샘플의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S를 이용해서 스탠다드 에러 값을 우리가 구하죠. 네. 그래서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즉 모집단의 시그마를 모를 때는 표본 평균을 표본의 표준 편차를 이용합니다. 네. 그것도 다시 볼 기회가 있을 건데 우선은 지금은 시그마가 주어졌으니까 주어진 시그마 15를 이용해서 해봅시다. 네, Z 통계량이라고 하는 것을 한번 볼게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Y 밥값은 샘플의 미니입니다. 샘플 미니예요. 샘플 민. 네. 샘플 민을 가지고 우리가 테스트하고자 한 128. 네. 128을 빼는 거죠. 그리고 샘플 민의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그걸로 나누었더니 Z 통계량은 이 값이 나왔습니다. 네, 이 값의 위치를 한번 볼게요. 우리가 그래프를 보면 조금 더 이해가 되는데 Z가 마이너스 1.09일 때, 이때를 봤어요. Z 디스트리뷰션에 찾아보시면 네, P가 1379라는 거를 알 수 있어요. 네. 그랬을 때, 우리는 이게 양측으로 같지 않다라고 하는 거니까, 여기 곱하기 여기 해서, 그러니까 더하기를 해줘야죠. 여기 더하기 여기. 그러니까 2를 곱해주는 거죠. 그래서 한쪽이 일어날 확률은, 1379예요. 네, 여기가 한쪽이고요. 네, 그것을 두 개 다 합친 게 양쪽. 네, 양쪽이니까 2를 곱해서 0.2758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쪽의 확률이 연가설을 채택하려고 보니까 27%. 네, 그러니까 5% 이상이 됐죠? 그래서
연가설을 기각할 수가 없어요. 그 하이퍼테시스 하려고 연가설을 보려고 했더니 5% 이하가 p-value가 0.05 이하가 나와야 되는데 이것보다 크니까 연가설을 지지하는 겁니다. 즉 다르지 않다. 네, 128과 다르지 않다 이 말이죠. 그래서 128로 우리가 얘기해도 괜찮다. 이렇게 결론을 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생각하시는 사회과학에서 말하는 게 0.05 수준, 보통 0.05를 어떻게 구하나요? 라고 하는 건데 이것은 약속이다. 약속이라고 해서 우연으로 나올 확률이 5% 미만이다라고 약속을 한 거예요. 그것을 그 5%가 5%보다 적을 때 연가설을 지지할 수 없다. 연가설이 틀렸다. 리젝트 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어떤 그 분야는 뭐 의학이라든지 약학 같은 경우에는 0.001 또는 0.01 또는 0.001도 쓴다는 거죠. 즉, 우연으로 나올 확률이 1% 미만이다. 우연으로 나올 확률이 0.1% 미만이다라고 하면서 더욱더 깐깐하게 보고자 하는 분야도 있어요. 그거는 뭐 사람의 목숨이 달려있는 의학이라든지 바이오, 예, 생명공학 그쪽에서 네, 많이 더 깐깐하게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더 깐깐하게 네, 테스트한다. 네, 그런 의미다. 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confidence intervals라고 하는 우리 신뢰 구간이랑 어떻게 연관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는 네, 95%의 신뢰 구간 얘기했을 때 95%의 신뢰 구간 안에 있다. 네,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그래프로 본다면 채택을 하느냐, 즉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어떤 값이 네, 그 통계량이 되는 건데, 뭐 Z든 T든 스태티스틱의 위치가 어디 안에 있느냐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신뢰 구간 요 안에 있을 때는 너를 하이퍼세시스 제로를 즉 0 가설을 억셉트 하는 거고요. 우리가 구한 값이 되게 익스트림 밸류로 나왔어요. 그랬을 때는 우연으로 나올 확률이 5% 미만이기 때문에 얘를 억셉트 할 수 없다. 연가설을 억셉트 할 수 없어. 라고 하는 부분이, 즉, 리젝트, 널 하이포테시스 하는 부분이 여기 익스트림 값에 해당하는, 즉, 어떤 구간보다 밖에 있는, 여러분이 보고자 하는 신뢰 구간 밖에 있을 때 여러분이 말할 수 있는 거는, 연가설이 틀렸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99%의 그 신뢰 구간이라고 얘기할 때는 더 깐깐하게 봐서 널 하이포테시스를 리젝트하기 힘든 더 깐깐한 신뢰 구간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우선은 이렇게까지 해서 네, 그 신뢰 구간까지 그다음에 그 검정 테스트 하는 거, 예, 맞췄는데요. 맞췄습니다. 네, 잠깐만요. 여기에 녹화를 끄도록 할게요. 네.